전 세계 방위 산업의 흐름이 완전히 재편드는 순간이 찾아왔다. 오랫동안 굳건하다고 여겨졌던 기존 강자들이 흔들리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틈을 파고들며 새로운 중심축으로 떠오른 나라가 있었다. 대한민국이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지각 변동이 두바이의 하늘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날 현지 시간으로 11월 21일 세계 3대 에어쇼로 손꼽히는 두바이 에어쇼는 수많은 항공 관계자와 관람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각국의 항공기들이 자국의 기술력을 과시하며 세계 시장을 향해 자신감을 뽐내던 그 순간 분위기를 갈라놓는 비명이 들렸다. 공중에서 갑자기 자세를 잃은 기체 하나가 회전하며 급강하하기 시작했다. 인도가 자국의 자존심이라며 오랜 기간 공을 들였던 테자스였다. 관중석은 숨을 삼킨 채 그가 다시 자세를 회복하길 바랐지만 기체는 점점 더 심하게 흔들리며 방향을 잃었다. 결국 지면과 충돌하는 순간 엄청난 화염기둥이 치솟았고 에어쇼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극적인 광경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다. 두바이 에어쇼는 단순히 하늘을 수놓는 공연이 아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를 시험받는 장이자 전 세계 고객 앞에서 제품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국제 무대다. 여기서의 성공은 수십억 달러의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고 여기서의 실패는 국가의 방산 이미지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자리에서 인도가 야심차게 준비해온 테자스가 통제불능에 빠져 추락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치명적이었다. 조종사는 비상 탈출을 시도하지 못한 채 순직했지만 사고의 여파는 그 이상이었다. 인도의 오랜 개발 역사와 자존심이 한순간에 붕괴한 것은 물론이며 인도 방산기술 전반에 대한 의문이 세계적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현장에서는 공황 상태가 이어졌다. 에어쇼는 긴급 중단되었고 관람객들은 충격과 불안 속에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다. 외신들은 즉각 혹평을 퍼부었다. 엔진 출력 부족 문제, 오래전부터 지적되던 비행 제어 시스템의 불안정성, 그 모든 약점이 국제 무대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줄줄이 나왔다. 인도가 테자스를 개발하는 데 들인 기간은 무려 30년이었다. 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 30년의 결실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은 인도 스스로도 인정하기 힘든 치욕이었다. 그런데 이 참담한 장면은 다른 한 국가에게는 전례 없는 기회가 되는 순간이었다. 경쟁자가 스스로 무너지는 그 짧은 틈 사이로 오랫동안 착실하게 기술을 쌓아온 대한민국의 전투기가 떠오를 공간이 생긴 것이다. 테자스가 추락한 바로 그 시간, 세계 곳곳의 항공 관계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이 시장을 대신 채울 것인가? 그 질문의 답은 곧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한국이 만든 KF-21 보라매가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의 중심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두바이 에어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인도 방위 산업의 근본적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더욱 냉정해졌다. 잠재적 고객으로 불리던 이집트와 나이지리아의 고위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사고를 목격했다는 사실은 인도에게 치명적이었다. 그들은 인도가 자랑하던 기술력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되었고 그 불신은 곧바로 수출 가능성의 붕괴로 이어졌다. 수십 년간 인도가 꿈꾸던 경전투기 시장 진출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었고 테자스의 사고는 인도 스스로 감추고 싶었던 약점들을 세계 무대에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전문가들의 분석은 더욱 냉혹했다. 오랜 기간 이어진 엔진 출력 부족 논란은 이번 사고로 인해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치명적 문제로 규정되었고 비행제어 소프트웨어의 충돌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전투기의 생존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인데 인도는 30년이라는 시간을 들이고도 그 기초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전투기는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국가의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가 총동원되는 복합체다. 어느 한 부분만 미흡해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테자스 추락은 그 사실을 전 세계가 목격하게 만든 사건이었다. 사고 이후 인도 방산업계는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다. 수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고 정부 내부에서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졌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인도의 신뢰가 단번에 붕괴된 점이었다. 어느 국가가 생명을 걸고 쓰는 전투기를 신뢰할 수 없는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구매하겠는가? 이번 추락은 단순한 한 기체의 사고가 아니라 인도의 방산 야심 자체에 결정적 타격을 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그런 혼란은 국제시장의 균형을 바꾸는 촉매제가 되었다. 테자스의 자리에서 떠난 신뢰의 공백을 누가 채울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었고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한국의 이름이 빠르게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미 안정적인 시험 비행과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통해 자신감을 입증해온 KF-21은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테자스가 무너진 그 순간 시장은 새로운 선택지를 찾기 시작했고, 세계는 한국이 조용히 준비해온 기술력의 진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은 기대와 불신이 뒤섞인 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한쪽에서는 인도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었다. 세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무대로 향했다. 인도는 왜 실패했는가? 그리고 한국은 왜 주목받기 시작했는가? 이러한 흐름 속에서 KF21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경쟁자가 스스로 무너진 자리에 신뢰와 실력으로 세계를 설득할 준비가 된 국가가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테자스의 추락으로 생긴 거대한 공백은 생각보다 빠르게 새로운 선택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선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 세계 각국은 오랫동안 한국이 쌓아온 항공기술과 방산 신뢰도를 주목해왔다. 특히 KF-21 보라매가 연속시험 비행에서 안정성을 입증하고 스텔스 성능을 강화한 최신 블록 개발에 속도를 내자 세계 시장은 단숨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 흐름의 정점에 있었던 나라가 중동의 핵심 강국 아랍에미리트였다. 아랍에미리트는 오랜 기간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간절히 도입하고자 했다. 그러나 미국은 판매 시점을 미루고 각종 조건을 달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안보 우려를 이유로 들며 통신망에서 특정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등 사실상 내정 간섭에 가까운 요구까지 내놓았다. 자존심이 강한 중동의 맹주가 이런 요구를 수용할 리 없었다. 결국 아랍에미리트는 새로운 방향성을 찾기 시작했다. 성능은 F-35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고 가격은 훨씬 낮으며 유지비 부담도 적고 무엇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파트너, 그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후보로 떠오른 것이 바로 한국의 KF-21이었다. 외신들은 아랍에미리트가 KF-21 블록 3모델을 중심으로 사실상 구매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더 놀라운 점은 단순 구매를 넘어 현지 생산 공장 설립까지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양국 방산 협력의 지형 자체가 바뀌는 신호였다.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자본과 인프라를 제공해 공동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미국 중심 질서를 넘어서는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의미했다. 이 협상 금액은 약 22조 원에 달한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받았던 폴란드 수출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전 세계 방산업계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국이 만든 전투기가 단순한 대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다. 아랍에미리트가 KF-21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축적된 한국의 제조 신뢰성, 치밀한 개발 전략, 그리고 고객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까지 갖추었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통해 독자적 방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한국은 기술 이전에 적극적이며 파트너 국가의 자주 국방 역량을 키우는데 호의적이다. 이는 중동 국가들이 오랫동안 갈망해온 요소였다. 그 결과 KF-21은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중동의 새로운 공군 주력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급속도로 커졌다. 테자스의 추락으로 세계 시장이 혼란에 빠진 바로 그 순간 한국의 보라매는 정확히 그 공백을 메우며 폭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경쟁자가 실수한 틈을 노린 것이 아니라 한국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견고한 기술력, 투명한 개발 과정, 차별화된 신뢰성, 이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며 KF-21은 전 세계가 기다리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아랍에미리트와의 방대한 계약 논의는 그 시작일 뿐이었다. 이제 시장은 더 큰 판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아랍에미리트가 KF-21 도입을 향해 굳건히 마음을 정한 시점에서 또 하나의 거대 중동 강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였다. 사우디는 중동의 정치, 경제, 군사 중심축으로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수십 년간 최신 무기를 들여오며 군사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단순한 구매가 아닌 미래 전장을 주도할 차세대 전투기 개발 참여였다.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도 좋으니 다음 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사우디의 전략이었다. 이 과정에서 사우디가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린 곳은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주도하는 GCAP 프로그램이었다. 사우디는 개발비 대부분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며 강력하게 참여를 희망했다. 하지만 그 문은 뜻밖의 이유로 닫히고 말았다. 일본이 강하게 반대한 것이다. 기술 유출 우려를 앞세워 사우디의 참여를 거부했고 이는 사우디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만들었다. 중동의 슈퍼파워라 불리는 자신들을 파트너로 대하지 않고 위험 요소로 취급했다는 사실은
사우디에게 모욕에 가까운 일이었다. 이 사건 이후 사우디의 시선은 급격하게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바로 한국이었다. 사우디 고위 국방 관계자가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해 카이 연구진과 심도 깊은 협의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내부적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이는 곧 외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사우디의 제안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KF-21을 기반으로 6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자는 것. 필요한 자본은 사우디가 책임지고 한국은 기술을 제공해 새로운 전투기 시장에서 함께 패권을 노리자는 구상이었다. 사우디의 제안은 한국에게 있어 역사적 기회였다. 6세대 전투기는 인공지능 기반 조종 체계와 유무인 복합 운용 능력, 레이저 무기 통합 등 막대한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한 초대형 프로젝트다. 한국 단독으로는 체계적으로 개발 가능하지만 개발비 부담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우디의 무제한에 가까운 오일머니가 투입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한국은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고 사우디는 차세대 전장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상호 윈윈 구조가 성립되는 것이다. 이 흐름 속에서 가장 크게 흔들린 나라는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였다. 과거 KF-21 공동개발 파트너였지만 분담금을 연체하며 한국을 곤란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인도네시아가 미루던 분담금 문제로 프로젝트 내 영향력이 급격히 약해진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라는 거대 자본이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자 인도네시아의 위치는 순식간에 붕괴되기 시작했다. KF-21이 단순한 4.5세대 전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6세대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현실화된 지금 사우디의 참여는 한국 방산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한때 KF-21의 핵심 파트너로 자처하던 인도네시아는 이제 그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고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과거보다 훨씬 넓어지고 있었다. 세계는 이제 KF-21이 단순히 성공한 전투기를 넘어 미래 항공전력을 재편할 수 있는 중심축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뚜렷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사우디의 전격적인 움직임이 세계 시장을 뒤흔드는 동안 인도네시아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지고 있었다. 한때 KF-21 공동개발의 핵심 파트너를 자처하던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연체를 반복하며 한국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원료인 파미로 대신 납부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제안부터 다른 국가의 전투기 구매를 탐색하는 행보까지 인도네시아의 태도는 일관성 없이 흔들렸고 이는 프로젝트 전체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정적으로 인도네시아 파견 인력이 KF-21 기술 자료가 담긴 저장 장치를 무단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건은 한국 내 여론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라는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국가들이 KF-21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인도네시아의 입지는 순식간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이전과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 분담금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참여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고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불확실한 태도를 받아줄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인도네시아 언론에서는 연일 긴급 분석이 올라왔다. 한국이 중동 자본을 유치하게 되면 인도네시아가 KF-21 인도네시아는 뒤늦게 분담금 납부 일정을 재조정하자고 요청하며 참여 비율 10%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지만 이미 상황은 크게 변화했다. 한국의 선택권은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으며 프로젝트의 전략적 중요성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중동 국가들은 단순 구매를 넘어 장기적인 방산 협력과 기술 이전까지 논의하는 상황이고 이는 인도네시아가 제공할 수 있는 조건보다 훨씬 강력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스스로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었고 소탐 대실의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중동의 거대 자본이 KF-21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제기되자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는 더욱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4,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가 아니라 미래 항공전력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이는 아시아와 중동뿐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확장되는 새로운 협력망 형성을 예고하고 있었다. 경쟁자들이 내부 문제와 기술적 한계로 흔들리는 사이 한국은 꾸준한 개발 능력과 신뢰 기반의 협력 전략을 통해 세계가 주목하는 방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이제 한국이 선택해야 할 여러 옵션 중 하나의 분기점에 불과해진 상황이었다. 중동의 오일머니가 불러온 새로운 기회는 KF-21이 미래 전투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흔들림 없이 기술을 축적해온 대한민국의 힘이 자리하고 있었다. 세계 시장은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KF-21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 그 답은 곧
다른 대륙에서 들려오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가 흔들리는 사이 또 하나의 대형 시장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로 아프리카와 중동을 잇는 전략적 유충지 이집트였다. 이집트는 오랜 기간 노후된 훈련기와 경공격기를 교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고 그 규모는 무려 100대에 달했다. 이 정도의 숫자는 웬만한 중소국 공군 전체 전력보다 많을 정도였다. 이집트는 다양한 국가의 기체를 비교하며 최적의 선택지를 탐색했지만 각 후보마다 명확한 한계가 존재했다. 중국의 L-15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웠으나 엔진 신뢰성과 기체 내구성에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탈리아의 M346은 성능이 우수했으나 가격 부담이 컸고 납기 조건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결국 이집트가 최종적으로 주목한 기체는 성능 가성비 납기 세 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FA-52였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단순 구매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그림을 담고 있었다. 이집트 내 생산 기반 구축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FA-50을 이집트에서 생산해 주변 국가에 공급하고 정비를 통합해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였다. 이집트는 이미 한국의 자동화 생산 라인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방문단은 한국의 생산 과정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정밀한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이집트군 지도부 내부에서는 한국을 새로운 전략 이 협상이 성사될 경우 FA-50은 전 세계 경전투기 시장에서 독보적 입지를 갖게 되고 한국은 아프리카와 중동을 잇는 초대형 공급망을 구축하게 된다. 이 흐름에 유럽의 폴란드까지 결합하면 판도는 더욱 명확해진다.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을 잇는 거대한 삼각축이 형성되며 한국의 방산 외교는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같은 기존 강국들이 갖고 있던 영향력은 점차 분산되고 대신 한국은 신뢰와 실력으로 전 세계의 선택을 받는 국가로 떠올랐다. 이는 단순한 수출 성공이 아니라 세계 방산 질서의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KF-21을 중심으로 한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검증되고 있었고 수십 년간 묵묵히 기술을 축적해온 연구진의 노력은 마침내 국제 무대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 경쟁국들은 자기들끼리의 이해관계로 문을 닫고 있었지만 한국은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개방적 전략으로 세계 시장의 중심에 올라섰다. 이집트의 선택은 그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제 한국 방산은 단순한 수출 효자가 아니다. 전 세계의 안보 지형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 페자스의 추락으로 생긴 공백을 KF-21과 FA-52 메우며 세계 시장을 장악해 나가자 각국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국을 향하고 있다. 한국이 만든 무기가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데 기여하는 그날까지 한국의 도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질서를 목격하고 있다. 실패와 혼란을 겪는 경쟁자들 사이에서 오직 실력과 신뢰로 길을 개척한 대한민국 연구진의 노력은 마침내 빛을 발하고 있으며 그 흐름은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이어질